그녀는 스웨덴 출신입니다. 그녀는 코가 너무 크다며 성형을 권유받기도 했고 또 키가 너무 크다며 성공하지 못할 거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비비안 리와 함께 시대의 아이콘이자 만인의 연인으로 할리우드 황금기를 빛냈습니다. 한때 끝없는 추락으로 헐리우드에서 쫓겨나기도 했으며 다시 대중의 용서를 받고 화려하게 복귀에 성공했던 그녀. 그녀의 이름은 잉그리드 버그만입니다. 1915년 8월 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태어난 잉글리드 버그만은 외로운 아이였습니다. 엄마에 대한 기억도 없을 고작 2살에 엄마는 세상을 떠났고 형제 자매도 없이 내성적으로 자랐던 버그만은 상상 속의 캐릭터와 대화를 나누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당시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날 때마다 어린 딸을 카메라 앞에 앉히고 다양한 소품을 이용해 사진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했고 이것은 그가 배우로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13살,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난 뒤 숙부의 집에서 자라난 그녀는 타고난 끼로 장학금을 받으며 스웨덴 최고 명문인 왕립 드라마 스쿨에 입학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로 영화에 출연하게 된 그녀는 학교를 그만두고 배우의 길로 걸어가는데요. 타고난 용모와 연기력으로 다양한 작품을 거쳐 주연급으로 성장한 그녀의 명성은 스웨덴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할리우드에서 그녀의 진가를 알아본 사람이 나타난 건데요. 대작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제작자로 유명한 데이비드 오 셀즈닉이 스웨덴 영화 인터메조를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하면서 주연 배우였던 버그만도 함께 데려오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연기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할리우드로 건너갑니다. 셀즈닉은 버그만이 촬영 기간엔 스튜디오를 떠나지 않을 정도로 일밖에 모른다고 그녀를 평가했는데요. 리메이크된 인터메조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기족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버그만의 모습에 대중은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건너온 여배우를 써주는 스튜디오는 없었고 버그만은 1941년 출연한 지킬 박사와 하이드 외에는 변변한 출연작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1942년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배우로 손꼽히는 험프리 보가트와 함께 마이클 커티지 감독의 카사블랑카에 출연하면서 큰 명성을 얻게 되는데요. 당시 버그만의 인기는 만인의 연인 수준으로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를 영화화할 때 해밍웨이가 직접 주인공 마리아 역으로 버그만을 지명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175cm의 큰 키에 조각상 같은 위엄과 고귀한 여성성이 결합된 그녀의 외모는 대중을 압도하는 동시에 강하게 끌어당겼고 영화 관계자들은 그녀를 시적인 우아함 속에 리얼리즘의 톤을 지녔다. 어떻게 연기해야 하는지 진정으로 알고 있는 배우. 카메라를 사랑하는 아름다움과 연기 방식, 그리고 개성을 지녔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녀는 곧 서스펜스의 대가로 불리는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페르소나가 되었습니다. 가스 등 스펠바운드, 오명, 남의 기선 등에 출연했고 가스 등으로 첫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따내며 할리우드 톱스타 반열에 올랐으며 히치콕 감독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오명에서는 캐리 글랜트와 함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키스신을 남기며 그녀만의 매력을 한껏 발산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할리우드의 화려한 스타였지만 늘 새로움에 목말라 했습니다. 그러던 1947년 뉴욕의 작은 극장에서 본 영화로 인생의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탈리아 영화 무방비 도시와 전화의 저편을 보고 거칠고 강렬한 힘에 전율했던 그녀는
일면식도 없던 이탈리아의 거장 로베르토 로셀리니에게 무작정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로베르토 로셀리니는 무방비 도시라는 영화로 네오리얼리즘 사조를 일으킨 세계적인 작가 겸 감독으로 할리우드 스튜디오의 상업 영화와는 전혀 접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버그만의 편지를 받은 로셀리니의 맨 처음 반응은 버그만이 누구냐? 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존재를 알게 된 그는 바로 답장을 썼습니다. 버그만은 정말로 로셀리니의 곁으로 달려가 그의 영화 스트롬볼리에 출연하며 로셀리니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로맨틱하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처럼 보이는데요. 문제는 로셀리니가 유부남이었고 버그만 역시 남편과 딸이 있는 유부녀였다는 사실입니다. 둘은 설상가상으로 배우자와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 불륜 사건은 1940년대 후반 미국에 엄청난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보수적이었던 당대의 할리우드는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고귀하고 고결함을 지닌 존재를 자랑하던 시점이었으니 그녀의 불륜은 대중에게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가 출연했던 영화 잔다르크는 불매 운동에 직면했고 그녀가 로셀리니를 떠나지 않는다면 어떤 할리우드 스튜디오도 그녀를 영화에 출연시키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히치콕 감독 또한 그녀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로셀리니보다 자신이 못하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일까요? 그는 버그만을 다시는 보지 않겠다며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버그만은 헐리우드 대신 사랑을 택했고 가족과 헐리우드를 버리고 이탈리아를 떠나 로셀리니와 결혼해 가족을 꾸렸습니다. 그녀는 사랑 앞에서 거침이 없었고 그녀의 삶을 통째로 집어삼킬 만큼 로셀리니와의 사랑은 치명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로셀리니와의 사이에서 일라 미녀를 두었는데요. 그중 그녀의 딸인 이사벨라 로셀리니는 엄마의 미모를 닮은 상당한 미녀로 1983년부터 1996년까지 랑콤의 전속 모델로 활동했으며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아내이기도 했습니다. 버그만은 이탈리아에서 로셀리니와 함께 여러 편의 영화를 찍었으나 연달아 흥행에 실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영화들은 단지 흥행에 실패했을 뿐 스트롬볼리나 이탈리아 영화 같은 영화들은 모더니즘 영화의 시초로 불리며 재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거듭된 실패로 버그만은 더 이상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고 빚더미에 시달리던 그녀는 할리우드의 복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버그만은 로셀리니가 촬영으로 인도에 간 사이 할리우드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버그만에 대한 여론은 좋지가 않았는데요. 아나톨 리트박 감독이 버그만이 아니면 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버그만은 1956년 아나스타샤에 출연하며 무려 6년 만에 할리우드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 연기한 결과 생애 두 번째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했고 미국 대중은 그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로셀리니와는 1957년 이혼하게 되는데요. 로셀리니가 자신 외의 감독과 작업하는 것을 매우 반대했기 때문에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도 했지만 로셀리니의 못 말리는 바람기도 한몫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녀는 할리우드로 다시 돌아왔고 1958년에는 스웨덴 연극 연출가 라스 슈미트와 세 번째 결혼을 하면서 거처를 파리로 옮기고 프랑스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버그만은 영화보다 연극 무대에서 열연을 펼쳤는데요. 전 세계 순회 공연을 하며 토니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남자 관계에선 참 복잡했던 그녀였지만 자녀들에게는 아낌없는 사랑을 주었고 아무리 바빠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는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한 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녀였지만 단 한 가지
그녀의 삶에서 달라지지 않았던 것은 바로 연기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그녀는 1972년 유방암 선고를 받았지만 결국 카메라를 떠나지 않았고 1974년 아가사 크리스티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오리엔트 특급살인에서 열연을 펼치며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녀는 1982년 8월 29일 67세의 생일을 맞이해 친구들과 파티를 즐긴 뒤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이 사망일이 된 그녀는 자신의 고향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묻혔는데요. 그녀의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거침없이 사랑했고 연기 없이 살 수 없었던 배우. 죽는 그 순간까지 카메라를 떠나지 않았던 열정의 연기자 잉그리드 버그만. 이상 로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